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직대 등록 한 명씩 해라. 그리고 ETT를 만들어라. 이게 다 뭐예요? 팀빌딩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분이 계세요? 리크루팅하고 등록은 되게 많이 해. 근데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은 많이 하는데 빌딩이 안 된다는 거야. 벽돌은 많이 샀어. 집을 못 지어. 벽돌은 한 트럭 샀어. 근데 차에 그대로 있어. 아니 벽돌로 빌딩을 해야 되잖아요. 팀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빌딩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벽돌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벽돌이 시간이 가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비바람 맞고 해서 막 깨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리크루팅에서 PBR에서 등록은 몽땅 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하고 끝나. 3달 있으면 뭐가 돼요? QTT가 TT로 울고 있어. 다 울고 있는 거야. 벽돌이 다 못 쓸 벽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리크루팅 하기 전보다도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뭘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빌딩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팀빌딩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 요소가 바로 프로모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못 쳐들어온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2 때문에 못 와요. 중2 때문에. 근데 그게 옛날에 미운 7살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미운 4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 저만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 가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TV 보지 말라고, 책 보라고, 어지간히 먹으라고.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저는 제가 작은 애한테 어지간히 먹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키가 컸는데 어지간히 먹으라는 얘기를 제가 입에다 달고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비즈니스라는 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사춘기예요?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남녀노소예요. 나하고 환경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경험치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는 고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거 뭐예요? 이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죠? 빨리 나 ETT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ETT 만들려면 이분이 뭘 해야 돼요? 명단 내놔야 되잖아요. PBR 주최해야 되잖아요. 고객 유치해서 빨리 7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공짜 쓰셔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근데 이분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요? 비전이 약해서요? A씨 비전이 없어서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 나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안 하려면 뭐하러 등록했냐고요. 안 하려면. 근데 그럴 때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도 스폰서 말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우리 스폰서님께 여쭤봐도 돼요. 난 진짜 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이제 막 QTT 되신 분이 ETT 되고 ETL 되고 TC 되고 그분 팀들이 견고하게 막 모멘텀이 있어서 막 팀이 쭉쭉 늘어나고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왜냐면 각각 자기 가치관이 달라요. 사고가 달라. 방향성이 달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나는 빨리 플래시 모바일 공짜 썼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때 천천히 하지 평생 누적이라며 이런 생각 가지고 아무 때나 내가 언제부터 공짜 썼다고 나 아무 때나 공짜 할게요. 왜 그러세요? PBR 해보라고. 나 천천히 한다고요. 아니 쌓인다면서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볶아대요? 뭐 급해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나하고 완전 방향이 비즈니스 속도가 나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놔둬버려? 당신 틀렸다고.
당신은 보니까 SVP감 아니라고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이래버려야 돼요? 냅둬버려요? 그럼 나랑 같이 비즈니스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유승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ACN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딱 하나만. 나에게 신이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뺏어가고 딱 ACN 하는데 딱 한 가지의 능력을 주신다면 무슨 능력?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있어도 TC 되는 게 문제가 없다. 내가 사업 설명 직접 하지 않고도 이 프로모션, 이 프로모팅만 잘해도 나 TC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모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잖아요. 근데 이 프로모션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해야 늘어요. 해야 는다고요. 타고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초대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늘어요. 안 하면 늘지 않아요. 실력이 늘지 않아요. 비즈니스 센스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센스가 없는 사람, 저 센스 없는 사람 보게, 저 눈치코치 없는 사람 보게 있어요. 센스 없는, 이게 타고난 게 DNA가 센스 없는 DNA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센스가 좋아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근데 이 센스조차도 ACN 안에서는 개발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꾸 갈고 닦아 잘 못해도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이 저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스폰서님한테 김봉조 사장님 아시잖아요. 이분은 내가 전체적으로 ACN 그냥 ACN 아시아 글로벌 이 아시아에 이렇게 센스가 좋으신 분은 저는 단연코 우리 스폰서님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개그를 하셨어도 됐어. 아니에요? 맞아요. 센스가 너무 좋아. 영리하잖아요. 근데 나는 도대체 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굉장히 사고가 딱딱한 사람이에요. 센스가 없어요. 나는 1+1은 2예요. 절대 안 돼요, 그게. 근데 제가 센스 없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사장님도 그래요? 센스 없는 사람 따로 모이게 해요? 벌써 손 드시네. 그래서 나는 센스가 없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보면 주눅이 들려. 무슨 말을 하려면 내가 이 말 했다가 또 센스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떡하지? 일단은 어떤 말 했다가 스폰서님 얼굴 먼저 보는 거예요. 표정이 어떠나 살펴지는 거야. 내가 워낙 센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센스 없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환경에서 지금 제가 스폰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따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언제적 강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언제 센스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냐고. 저를 또 막 해놓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왜냐면 듣는 사람 알잖아요. 하는 사람 몰라도. 그래서 나는 왜 센스가 없을까?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우리 그 스폰서님 가장 가까운데 옆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은연중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김봉조 스폰서님만큼은 못해도 김송희 스폰서님보다는 센스가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김송희.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 김봉조 스폰서님한테 얘기하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랑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저라고 그 팀 중에서 그 뭘 닮았다고 하는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최소한 김송희 스폰서님보다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많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센스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요.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1분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말부터 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가냐? 1박 2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그날 못 가요. 얘기하니까 어때요? 속에서 뭐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어. 아니 도대체 마인드가 이제 속의 얘기야. 속사람 얘기예요. 속사람. 아니 마인드가 틀려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SVP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틀려서 오만 가지 마음의 소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감정 조절을 못 하잖아요. 프로모션이 안 돼요.
근데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마도 가지 않는다고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1분도 아니에요. 30초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감정이 누그러뜨려지면서 이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게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뭐예요? 이분이 캠프에 오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프로모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프로모팅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프로모팅 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프로모팅을 할 때 인터넷 TV에 대해서 프로모팅 할 거 있어요? 카드 체크기에 대해서 프로모팅 해야 되나? ADT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거 없죠? 근데 ACN만 있는 거 있잖아요. 프로모팅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헬스 아이템, 라파에 대해서 프로모팅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해요. 세라피아 해야 돼요. 스마트 멀티돔 해야 돼요. 루비 이거 없어졌죠? 자, 플리닉 할 필요 있어요. 우리 라이프 서비스 어때요? 프로모팅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어필해서 나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목적.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객이 됐든 파트너가 됐든 내 목적은 뭐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쓰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안 써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저 우리 집에요 헬스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뭐 좋다고 하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 빨간 불빛 나온 거 한두 개 아니거든요. 세라젬 침대부터 시작해서 지압 침대까지 다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열심히 쓰세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는 뭐예요? 이분이 라파 쓰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라피아 쓰게 하는 거예요. 멀티돔을 쓰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쓰게 하게끔 하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냐면 나의 경험치.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나의 애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애용담이 그 사람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쓰게 하고 싶은 거. 멀티돔 쓰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멀티돔. 저 이거 제품 강의 듣자마자 저 엄청 빨리 주문해서 쓰고 있거든요. 완전 좋아요. 제가 이 멀티돔을 쓰고요. 주변에 찜질방 자주 가신 분 계세요? 찜질방? 왜 가요? 땀 쭉 빼고 뭐 개운하고 어찌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찜질방 갈 필요가 없어요. 디톡스 모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좋은 거는 동물들이 먼저 알아요. 멀티돔 키면 강아지, 고양이 우리 집에 있는 제일 먼저 들어와요. 나 좁아 죽겠는데. 그래서 서로 싸워요. 서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이거 켜놓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있어요. 빨리 켜놓으라고 지금. 그래서 특히 피부 알러지, 아토피 그리고 뭐 두피 제가 멀티돔 한번 쓰고 제가 실은 그것도 있어요. 헤어빔도 있어요. 저는 ACN에 있는 모든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데 헤어빔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스마트 멀티돔을 얼굴, 머리, 여기 배, 뭐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뒷날 아침에 머리 결이 달라요. 그리고 루비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라파를 같이 하잖아요. 정말 찜질방에서 저온 찜질방에서 디톡스하는 효과가 나와요. 독성 노폐물이 쫙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거. 너무 많고 그리고 최근에 니오라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3종 파우더 패키지 얘기했죠. 콜라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식이섬유, 파이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이어트는 어때요? 우리 베네비타 다이어트 100만 원의 패키지가 있잖아요.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되게 종류가 많아 우리 베네비타로. 근데 니오라 3종 패키지는 정말 간단해요. 일단 아침에 그 콜라겐 파우더를 먹잖아요. 하루 종일 포만감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 때쯤 그 약간 배가 고프려고 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방어를 해줘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까지 막아줘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잖아요. C3가 하는 효과를 내는데 C3하고 같이 드셔보세요. 아예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파이버 있어요. 저녁에 먹는. 그건 잠을 잘 오게 해주는데 이 세 가지로 만약에 다이어트가 된다면 우리가 제품 전달하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좋아요. 19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세 달치를 한꺼번에 사니까 더 싸지잖아요. 완전 대박이에요. 그리고 그 빨간 물 있죠. 빨간 물은 고하고 비슷해요. 항산화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모션 하면서 그게 제가 먹어보니까 고는 처음에는 포만감이 있지만 의외로 소화가 빨리 돼요. 배가 고파요. 근데 이 빨간 물은 정말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근데 고하고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먹는다면 저는 빨간 물을 먹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고한테 조금 미안하네. 오랫동안 애용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먹어본, 제가 경험을 해본, 그리고 화이바는 변비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지슬리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좋아요. 아무튼 그건 제가 경험해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누구든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 3종 파우더를 더 쉽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오라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전 너무 길어요. 그래서 패스하고 이렇게 제품을 제가 지금 프로모션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작업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제 팀이면 다 매출이겠죠. 아, 유승수 매출을 지금 많이 올려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 캠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 세트에 지금 50만 원 있죠. 완전 저렴한 거예요. 다이어트 효과 확실하고 주변에 알리셔도 되고요. 화장품 정말 끝장이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런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미팅에 대한 프로모션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미팅에 오게끔 하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 왜냐면 멀리 살아. 오는데 이동 거리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미팅에 올까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 이제 엊그제 등록하신 분이 이번 주 위클리 미팅에 올까? 어떻게 하면 2시 메인데이 사업 설명에 올까? 어떻게 말하면 될까? 선물이 있어요. 예수 많이 하신 사장님 어떻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 버는 대학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배우자. 꾸준히 배우자. 토요일 날 와라. 토요일 날 와라.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이 좋은데 지금 미팅 프로모션은요 한 번에 하나를 프로모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매주 토요일 날 있으니 와라. 그러면 아 매주 있다고? 이번 주는 내가 바쁘니까 다음 주에 올게. 다음 주부터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안 와요. 그러면 한 번, 자 엊그제 등록했어요. 어제 뭐 일요일 날 등록했어요. 월요일 날 등록했어요. 그러면 야 딱 한 번 이벤트가 있어. 화요일 2시야. 너 만약에 화요일 2시에 딱 한 번 와가지고 네 비전이 더 강력해지고 네가 이 꿈을 이룰 수 있고 네가 SVP 가는데 더 확실해진다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가야지. 딱 한 번만 와. 한 번만 오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너무 솔직하신 분은 일단 프로모팅에 센스가 없는 걸로 여기 정하시면 돼요. 이번 주 안 오면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아니면 그 다음 주 나 시간 될 때 갈게. 이렇게 돼요. 아니 평생 하는 거라며. 그거 항상 있다며. 내가 시간 내면 갈게. 시간 되면 안 와 절대. 그래서 화요일 딱 한 번이야. 위클리도 야 평생 한 번이야. 평생. 아니 평생 등록 지금 129만 9천 원 내고 뭔가 해보겠다고 등록해놓고 그 한 번을 시간을 못 내냐고. 한 번만 오면 되는데 그래 한 번이야? 올게. 와요. 쉬워요. 야 그리고 야 우리가 피아노 배울 때 뭐부터 하지? 수영 배우고 싶을 때 뭐부터 해? 뭐부터 해요? 발차기. 발차기? 일단 수강 신청부터 하잖아요. 안 해요? 학원에 등록부터 하잖아. 그래서 와서 뭐예요? 발차기를 배우던 도레미를 배우던 뭐 배우잖아요. 성공도 마찬가지. 성공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성공도 레슨 받아야 돼. 근데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 일단 딱 한 번만 받자. 그렇게 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 프로모팅을 해도 되고요. 너 위클리는 더 쉬워요. 너 지금 궁금한 거 되게 많지. 사장님 궁금한 거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그때 딱 한 번만 오면 돼요. 이번 주 토요일. 근데 10시 반부터 딱 2시간이면 끝나요. 그냥 사장님은 알파 오메가를 그냥 쫙 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와가지고 너가 물론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 근데 일단 한번 시간 내봐 이러면 누가 오냐고요. 한 번에 와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번 주 이해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에서 다음 주에 또 와야 되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느껴요. 아,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좋구나. 아, 여기를 꼭 와야 되겠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껴야만이 오는 거예요. 애들도 야, 공부 잘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너 제가 어렸을 때는 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평생 몸으로 일해야 돼. 너 공장 가서 일하고 싶냐고.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생한다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기 싫어요. 더 하기 싫어.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봐요. 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가 앞으로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 뭐 하고 싶으니?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싶잖아.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이거 하고 공부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이거 하고 어떤 게 더 마음을 움직여요? 선택의 폭. 1번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마찬가지 프로모팅도. 사장님 이번 주 이클리 안 오면 이거 성공 못해요. 이거 못 배우면 못해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오면 알파 오메가 끝까지 다 배울 수가 있고 이번 딱 한 번 시간 내 가지고 사장님이 SVP 가는 속사포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터득할 수 있다고. 에이션 공식이라고. 그 공식을 무조건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라고. 한 번만 오시라고. 그럼 가는 거예요. 미팅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에 대해서 프로모팅을 해야 될까요? 스폰서. 스폰서 프로모팅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라고 말하신 분은 스폰서십이 좋으신 분. 스폰서 프로모팅 하기 어려워요 얘기하시면 마음의 소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스폰서 프로모팅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린 지금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가 아니에요 지금. 동호회가 뭔지 아시죠? 취미생활 하는 거. 취미생활이 아니야. 취미생활은 내 감정이 들어가요. 야, 나 테니스 동호회 했는데 진짜 신나고 재밌더라. 이거 그냥 동호회 리크루트 우리 테니스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쉬워요. 근데 비즈니스는 좀 달라요. 그거는 내 감정을 빼야 돼요. 내 스폰서가 진짜 나보다 더 막 뭘 잘 안 갖춰져 있어.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좀 어린 것 같아. 나보다 경험치도 없는 것 같아. 나랑 등록한 날짜도 하루도 차이 안 나. 오전에 지가 하고 오후에 내가 있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지가 스폰서야 뭐 이런 경우 내가 딱 보니까 아, 별로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경우. 근데 스폰서 프로모팅을 굳이 해야 돼? 뭐 이런 경우. 근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호회가 아니니까 그래요. 비즈니스니까 그래요. 내가 만약에 ACN 사업을 쭉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내 팀에 들어와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복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의 스폰서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스폰서가 갖춰지고 못 갖추고를 떠나서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은 우리 스폰서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이때 내가 그동안 쌓은 게 없어. 쉽게 말하면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팅을 한 개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 스폰서의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스폰서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스폰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그럼 듣는 파트너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스폰서 프로모팅은 꼭 스폰서가 해줘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역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즈니스라고 있고 나의 파트너들에게 좋은 방향, 나는 비즈니스 방향을 이쪽으로 가고 싶어. 여기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파트너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생각이 다 제각각이야. 그러면 어때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스폰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이분들이 제각각으로 가지 않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나하고 힘을 합쳐서 조력해주는, 도와주는 분이 스폰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스폰서 프로모팅에 대해서 해놔야 돼요. 그리고 리크루팅 할 때도 누군가 신규자를 만날 때도 뭐 나 혼자 가서 리크루팅 했어요. 왜냐면 우리 스폰서는 별로 말도 잘 못하고 사업 설명도 못하고 별로 아니야.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이랬어요. 아무튼 등록이 됐어요. 왔어요. 미팅에. 왔어요. 근데 스폰서 인사도 안 시켜. 왜냐면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거든. 스폰서가. 근데 그랬을 때 오합지졸이 돼요. 내 팀은 다 제각각이 돼요. 그랬을 때 미리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팅을 해놓죠. 그러면 그분이 와서 스폰서가 뭐라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스폰서는 거의 대부분 미팅 프로모션을 해줘요. 대부분 내가 그렇게 프로모팅해도 위클리 한번 오자고 사업설명 한번 듣자고 ETT 대해서 ETT 미팅 오자고 해도 각기 제각각이라니까요. 근데 나의 스폰서에 대해서 내가 프로모팅 해주고 스폰서가 그 얘기 해주는 거야. 미팅 프로모션을 해줘요. 이를테면. 그리고 1박 2일 소노문 단양 1박 2일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스폰서가. 그럼 어때요? 스폰서에 대해서 평상시 프로모팅 해놨다면 그 말을 초보자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듣죠.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저 사람 누구야? 근데 와서 무슨 미팅을 저렇게 하지?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는 프로모팅 하는 게 평상시에 우리 스폰서는 내 후배인데 내 조카인데 내 동생인데 나랑 사업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지만 이 친구는 비즈니스 센스가 있어. 그리고 나는 우리 스폰서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스폰서가 그래도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해주고 스폰서가 있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프로모션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외적인 걸 가지고 프로모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스폰서의 직업, 나의 스폰서의 학식, 외적인 거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걸로만 프로모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스폰서는 성실하지, 정말 열심히 하지. ACN에서 우리 스폰서가 성공을 못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우리 스폰서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나의 단점인 것도 우리 스폰서가 있어서 그게 커버가 된다고. 요렇게 프로모팅을 하면 초보자가 와서 어때요? 우리 스폰서 하는 말이 어때요? 귀를 기울여요. 이게 비즈니스를 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PBR을 한다. PBR을 할 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2대1 미팅을 하잖아요. 2대1 미팅. 2대1 미팅이 뭔지 아시죠?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나하고 스폰서하고 초대자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팅을 하잖아요. 이때 너무 과한 프로모팅은 금물이에요. 제가 초보 때 잘 모르고 배우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모팅을 엄청 했어요. 야,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망했더니 그 초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렇게 어려운 분이면 나 안 만날래. 야, 그렇게 어려운 분이면 내가 가면 어떻게 만나겠어? 나 말고 다른 분 듣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과했구나. 그래서 딱 적절한 선이에요. 이분은 뭐 나한테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 비즈니스 촉이 좋다고. 벌써 ACN을 시작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냈는데 장난 아니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썩 대단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시스템이 있어서 이분이 성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CN에서 정말 두각을 내고 있는 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가 와서 들을 때 시간 약속 꼭 지키라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면 그분이 이분이 바쁜 시간에 왔구나. 그리고 시간을 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1 미팅 할 때는 이 스폰서 프로모팅이 꼭 중요해요. 자, 시간이 다 돼서요.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프로모팅이 중요해요.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미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이런 아카데미나 이렇게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등록했어. 그러면 위클리 미팅에 와. 그리고 ETT가 돼서 ETT 미팅에 와. 배워. PBR을 해. 그리고 TC 아카데미에 들어와. 이런 모든 루틴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 사업이니까. 근데 이걸 프로모팅을 해야죠. 우리는 너 사장님 SVP 가는데 자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자신 있고 어떤 분은 자신 없다 그래요. 아 솔직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내가 좀 자신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시스템이란 게 있다고. 시스템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그냥 따라서만 하면 성공자가 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시스템인데 이게 벌써 A씨는 30년이 됐다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못 배우고 정말 택시 운전이나 하고 요리하고 택배 배달하고 피자 배달하고 했던 분들도 성공했던 이런 성공 시스템이 있다고. 이거 우리 열심히 배워서 시스템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일단 ETT 미팅에 와서 배우고 그리고 곧 TC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카데미 가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모팅을 해서 가게 하는 거 하고 사장님 다음 주에 TC 아카데미 있거든요. 2만 원이에요. 꼭 들어가세요. 그거 못하면 벌금 있긴 하지만 그거 종강하면 사장님이 TC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세요. 이거 하고 어떤 게 더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첫 번째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뭐죠? 그분이 TC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성공 습관을 익히는 거예요. 성공도 습관이에요. 실패도 습관이에요. 모든 게 습관이에요. 자주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이뤄가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A씨는 SVP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모팅 강의를 이렇게 굵고 짧게 했어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그래서 프로모팅의 다 달인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에 날개를 다셨으면 좋겠습니다.